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도쿄전력이 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처음으로 원전 주변 해역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채취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3km 이내 10곳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방류 전지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럴 이하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후 원전에서 3km 이내 해역 10곳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은 매일, 이후에는 주 1회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할 방침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일본 환경성도 어제 오전 해양 방류 이후 처음으로 원전 주변 바닷물의 삼중수소 측정에 나섰고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 테러며 역사는 일본 정부를 반인륜적인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며 정말 국민적인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 말씀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내일 일본 현지에서 일본 야당이 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우원식 양이원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현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앞에서 일본 야당인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는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재미동포들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보단체인 해외촛불행동 회원을 포함해 워싱턴 DC 인근에 거주하는 동포 10여 명은 집회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인류의 재앙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오염수 방류의 환경 위험을 알리는 인쇄물을 나눠줬습니다. 재미동포들은 27일에는 백악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해산물 축제를 앞둔 지역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어민과 상인들은 안 그래도 해산물 소비가 예전 같지 않은데 대목인 축제마저 시들해질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매년 여름 우럭축제가 열리는 충남 서산 삼길포항. 현수막과 안내판은 물론 야시장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우럭을 잡아볼 수 있도록 항구 일부를 막아 체험장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코앞인데도 찾아오는 손님은 드뭅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전화 주문에 회를 손질하던 사장님은 장사가 너무 안 된다며 하소연합니다. 작년에는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손님이 여기 부장교에 쫙 내려오시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근처 다른 식당 사장님은 오염수 방류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여기는 해산물이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류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엄청나죠. 지금 행사 기간인데 작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예요. 안 그래도 오염수 논란으로 해산물 소비가 줄었는데 어느새 방류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주최 측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희가 문의 전화 오는 것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작년까지 이 행사를 했을 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다음 달 대하축제가 열릴 홍성 남당항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힘이 넘치는 제철 대하가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손님이 없어 걱정입니다. 너무 힘들고 작년에 비해서 한 70%는 손님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물건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손님들이 안 오시니까 우리 상인들은 죽겠어요. 충남도는 어업 지도선에 방사능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오염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민과 상인들은 오염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는 서해안에서도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민 마음을 돌릴 좀 더 확실한 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총리 관저로 몰려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IAEA와의 협력 강화에 나선 일본 정부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설명을 강조했는데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도쿄 총리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바다 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방류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海洋に投棄して薄めてもですね、無害に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ので、粘り強くやっていくしか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ます。 어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漁業の方、本当に12年かかってやっとね、操業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に、それが本当にダメになってしまう。それでお魚も本当に売れなくなってしまう。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당장 그럴 뜻이 없어 보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화상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IAEA의 협력 관계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문서를 조기에 작성해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의 관여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 With the IAEA's continued involvement, that the discharge that adversely affect human health or environment would never happen.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TEPCO, METI, and the IAEA being smooth is quite remarkable. 중국은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에 더해 수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몰아세웠습니다. 日方应当立即纠正向全世界转嫁核污染风险的自私自利行为，不要让福岛之水成为日本之耻。 지난해 중일 정상회담 이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양국 관계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기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 정부에서는 예상외로 강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농림수산성 간부가 중국에 금수 조치가 발표되자 무언가 대응해 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 금수 조치의 여파에 대해서 일본 당국자들이 우려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수산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규모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시한인 그제까지 여야의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이번이 16번째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을 두고 민주당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 정의는 모두 허구이고 기만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정한 방송 대신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과 언론을 만들고 싶었던 윤 대통령의 속내가 들통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등 언론 관련 협연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침탈되는 때에 늘 일어서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과거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YTN 지분 등 공적 미디어 체제의 자산들을 자본에 팔아넘겨 친자본적인 미디어 지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은 이동관 방통위 체제를 놓고 어설픈 정치적 타협을 할 것이 아니라 방송 장악기구를 멈춰 세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사실이 편향과 사실 왜곡에 기초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도 법정에서 검찰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선 후퇴론을 일축하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 안팎의 거취 표명 압박에 이 대표가 직접 입을 연 건 처음인데 최근 일고 있는 옥중 공천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난 뒤 친명 성향의 새 대표를 세워 총선을 치를 것이란 이른바 10월 사퇴론.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퇴진할 거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K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 그리고 지금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논란 한 달 만에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의 대답은 여전히 당대표는 자신이고 내년 총선까지도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고요. 제가 78%라고 하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강화되는데 자신이 자리를 지켜야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총선에서 이기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해서 투표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든지 반드시 이긴다. 내년 총선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명도 걸려있는 만큼 뭐든 하겠다는 그간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일고 있는 옥중 공천 논란에 더 불이 붙을 공산도 커졌습니다. 앞으로 있을지 모를 검찰의 영장 청구 등에도 이 대표의 총선 완주 의지가 더 확고해졌다는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총선 하지 말자는 거죠. 정치적인 탄압이나 뭐 민주화 운동하다가 들어간 게 아니고 개인 법원 판결에서 구속이 됐는데 옥중 공천을 했던 사례가 있나요? 물론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리더십이 다시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내 기강을 다잡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덕성을 고리로 전당내외 돈봉투 의혹 등을 싸잡아 이 대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전당대회 돈봉투, 코인 게이트까지 전대미문의 범죄 사건에는 민주당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단 10월 사퇴설은 일축했지만 향후 검찰 수사 방향과 당 지지율 변동에 따라 어떤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위해 비열한 술책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방해나 위증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는 국기문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위증이라 지목한 재작년 5월 3일 경기도 상권진흥원 방문 일정은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을 검찰이 4월로 특정한 때 처음 전해 들었던 거라 애초 크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이 일정이 빈 날이라는 이유로 수수 날짜를 5월 3일로 다시 바꿨고 당시 진흥원 방문 동석자들이 주차 영수증 등이 담긴 사실 확인서를 내고 법정에서 진술한 게 사건의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이 출석을 안 했으면 몰라도 국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변인님, 잠깐만요. 조민경 대변인님, 도망가지 마시고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가 뭐 어디로 화장실로 도망가요? 아니, 화장실로 도망가요?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이렇게 계셔. 아니, 국회 어디 있어요? 갑시다.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배치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전화를 아예 안 받고 있는데 국무위원 대기실이 어딘지 아시는 분?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등을 전면 재검사해 현직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로 거론된 국회의원은 금감원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라임 사태 피해자를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역대 최연소이자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수장을 맡게 된 이복현 원장. 취임 첫날부터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후 관련 TF를 설치해 추가 조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라임 운용사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찾아가지 못하던 시기 현직 국회의원과 중앙회, 한 상장사에 미리 돈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하여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줌으로써 동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하였습니다. 또 라임 펀드가 투자한 5개 회사가 해외 리조트 인수에 자금을 유용하는 등 2천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밝혀내 자금이 흘러간 곳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의 부정행위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대가로 공공기관 간부에게 금품을 주고 그 자녀를 관계사에 취업시켰고 전직 임원이 투자자를 속이고 부정거래를 공모한 데다 펀드 돌려막기와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횡령 혐의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로 거론된 국회의원은 금감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라임 사태 피해자를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명백히 민주당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분노와 피눈물을 정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이미 3대 펀드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재수사가 사실상 시작된 만큼 파장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표결에서는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군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방부에서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7시간 넘는 논의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수사 계속과 수사 중단,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한 겁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에 따르면 표결 결과는 수사 중단이 우세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모두 12명. 표결권이 없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운영지침상 안건을 의결할 때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을 요구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표결이 가능한 출석위원 10명 중 절반이 넘는 6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겁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출석하지 않은 위원이 참석해 재의결하거나 별도 군검찰 수사심의위 신청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 순직 사건은 법령상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해 군에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안으로 항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률과 대통령의 명령으로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도 보류 지시할 수 없고 하물며 해병대 사령관도 보류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모두 위법한 명령입니다. 그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고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있는 김좌진, 홍범도, 이회영 등 독립군 장군과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사는 생도들이 학습하는 충무관 중앙현관 앞에 설치된 독립군 흉상은 위치의 적절성, 국난 극복의 역사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일제가 민족 정계를 드러내려는 시도와 같다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오늘과 내일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사흘 동안 비가 이어지겠고 이후에는 가을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있어 경계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비가 그치자 다시 강한 햇살이 대지를 달굽니다. 남부와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나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에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잠시 사라졌던 열대야가 재현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2차 장마가 나타납니다. 남동쪽 뜨겁고 습한 공기와 북서쪽 차고 건조한 공기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사흘 동안 비가 이어지겠고 중북부에는 극한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정체전선의 위치가 결정되는데 지금은 북한 접경 지역이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2차 장마 이후에는 태풍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먼 남해에 9호 태풍 사올라와 10호 태풍 담레이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확률은 낮지만 이후 발생할 11호 태풍이 한반도 근처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발생과 진로에 따라 이달 말부터 9월 상순까지의 날씨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서희초 교사 49제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우회 파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이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예고됐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부모 악성 민원이 무해 혐의로 결론난 데 대해 교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고인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이 현직 경찰과 검찰 사무관이었다며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소위 연필 사건 학부모 민원의 실상을 밝혀라.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교사 집회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희초 교사 49제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 우회 파업을 하려는 데 대해 교육부는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듭 반대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자면서 재량 휴업일 허용은 물론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과 전북 역시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 집회는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제대로 배울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 모이는 것이라며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경기도와 강원에선 공교육이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단체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9월 4일 집단 연가를 통해 추모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는 8만 명에 육박하는데 교육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추모 집회 이후 처분을 놓고 교육계 내부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예식장 뷔페 식당에서 식사한 하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만 수십 명에 달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예식장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이곳 뷔페 식당에서 식사한 하객들에게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날 500여 명이 식당을 찾은 가운데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는 지금까지 50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상태가 심각해 응급실에도 실려간 것으로 전해졌고 대부분 뷔페에서 초밥이나 육회를 먹고 탈이 났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보건소는 음식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된 건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거랑 이제 연계해가지고 식품 수거 검사 의뢰 및 중상자 대상 검사 진행 중입니다. 예식장 측은 음식 공급업체가 당일에 배송한 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위생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중독 의심 환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신랑 신부 측이 지급한 식대도 돌려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소 측은 해당 시간대 예식장 뷔페 식당 이용객을 파악해 전수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하객들이 전국에서 모인 탓에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수도권에서 전기 부족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이 인허가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사업도 중단되거나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자들이 금융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대규모 공연장과 상업시설, 호텔, 테마파크 등 K콘텐츠 복합단지로 건설하고 있는 CJ 라이브시티. 개장 이후 10년 동안 30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20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비 3조 원 가운데 이미 수천억 원을 투입한 상태지만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한전에서 호텔과 쇼핑몰 등에 대한 대용량 전력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 올해 2월에 그게 저희가 신청했던 그 사업 부지에서 사업 운영 시에 필요한 전력이 예정대로 공급하기 어렵다, 공급 불가라는 공문이 왔고요. 한전은 동해안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 완공이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지연되는 등 천문학적인 적자 때문에 전력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변전소나 이쪽의 용량이 포화 상태라 그거를 이제 증설을 하고 이러는 일정들이 있어서 CJ가 원하는 그 일정에는 딱 맞춰주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태고, 비슷한 이유로 근처 킨텍스 제3전시장 신설 사업도 전력 공급 유예 통보를 받은 뒤 한전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인천 송도와 경기도 곳곳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서 전기가 부족해 개발 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데이터 센터가 몰린 데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한전의 전기 공급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수도권 전력난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가 반려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유치와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칫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전력난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전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대폭 오르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실험 데이터 센터도 전기료 부담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R&D 예산까지 크게 감축될 상황이어서 과학계에선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의 글로벌 대용량 실험 데이터 허브센터 소개 영상입니다. 입자가속기 연구 결과 등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 해외 실험 데이터를 전용망을 통해 국내에 제공하는 GSDC.
연간 70여 편에 달하는 국내 SCI급 논문이 나오는 데 기여한 아시아 1위 데이터 센터로 소개됩니다. 24시간 가동되는 GSDC의 가동률이 99%를 넘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GSDC 내 컴퓨터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전원을 내렸습니다. 정기 점검을 제외하고 이 같은 대규모 셧다운은 키스티 출범 이후 61년 만에 처음입니다. 원인은 지난해부터 5차례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 지난해까지 GSDC의 평년 전기요금은 약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키스티는 GSDC 전기요금 예산을 4억 원으로 증액했는데 8월 기준 전기료가 이미 4억 원을 넘었고 올해 전체로는 7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셧다운을 단행한 겁니다. 일단은 8월 달이 전기료가 가장 단가가 비쌀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좀 연구를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감안했습니다. 데이터 저장 장치는 지속성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게 안정적이지만 전기료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부딪혀 전원 차단이란 초유의 선택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R&D 예산 3조 4천억 원 삭감이라는 찬바람까지 몰아치면서 과학기술계는 활발한 창의력 대신 바짝 위축된 긴장감으로 경직되는 모습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상공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최윤종은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우발적이었고 처음부터 살해하려 했느냐는 물음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질식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에 따라서 고의 살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최윤종은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부인해온 가운데 피해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은 최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 어머니와 친아버지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려우며 아동은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데도 학대해 생명이라는 존엄한 권리를 침해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의붓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의도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평택에 있는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SPL 강동석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복된 사고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재발방지책 이행 의무 위반으로 기소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C그룹 계열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SPL 강동석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기계 끼임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강 대표가 재발방지책을 형식적으로만 마련했을 뿐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재발방지책 수립 이행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건 강 대표가 처음입니다. 실제로 SPL에서는 강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만 2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모두 12건의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또 SPL의 안전관리 실태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 2013년부터 의무화된 안전장치를 기계에 설치하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도 2인 1조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반기별 안전점검 과정에서 기계들이 이미 안전장치를 갖추어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며 실제와 다르게 평가해온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강 대표와 함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장장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SPC그룹의 허영인 대표는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해 결정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허 대표를 고소했던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불복을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있어야 실제로 SPC그룹이 변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SPC 허영인 대표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불기소 결정문을 받는 대로 검찰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향나부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용역업체 작업자 5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이 시설과 인근 업체를 포함해 건물 6동이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체에서 폐수 저장 탱크를 수리하는 작업 도중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 금은방 거리에서 10대들이 유리문을 깨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거리에서는 8달 전에도 10대들이 금은방을 털었다가 검거도 했는데요. 상인들은 주변에 있던 파출소가 문을 닫으면서 치안이 불안해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금은방 밖을 서성이는가 싶던 남성들이 갑자기 망치를 꺼내 유리문을 깨부수고 들어갑니다. 천으로 된 덮개를 밀어내더니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들을 가방에 쓸어 담아 달아납니다. 3층에서 있는데 벨소리가 나더라고. 내가 밖에 창문 열고 탁 있었어요. 5번을. 사건이 벌어진 건 새벽 시간, 다름 아닌 10대들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10대들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데는 불과 4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도망친 용의자들은 곧바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40여 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낮에 2-3명이 밥 먹으면서 한탕 해갖고 서울 가서 쓰자 그래갖고 범행한 거지. 도난당한 귀금속 가운데 일부는 절도범들이 달아나면서 떨어뜨려 피해품을 모두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광주 충장로 4가 금은방 거리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절도 범죄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금은방 거리 바로 옆 건물만 남다시피 한 충장 파출소를 재가동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은방만 60여 곳에 달하는 만큼 24시간 치안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있던 충파마저도 폐쇄를 한다면 저는 너무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어떤 경우라도 충파를 지속적으로 존치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했으면 하는. 경찰은 긴급 체포한 10대 3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아직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지 않았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파월 의장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개막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하락한 것은 반가운 진전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는 그대로 유지하겠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중국 수출이 급감한 상태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요. 9월 수출 실적 등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초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9월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돼 수출이 늘고 무역 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 이후 반도체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자동차 2차 전지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9월 이후에는 안정적인 무역 수지 흑자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같은 전망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세계 IT 수요 확대에 따라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만드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고 리오프닝 효과로 중국의 내수가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돌발 악재 속에 중국 경기가 급냉하고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중국 수출은
1년 전보다 28% 감소해 2분기 이후 반등하던 수출이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반도체 업황도 살아나기 어렵고, 반면 대중국 수출은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위주이고 수출액도 지난해 8월부터 1년째 이미 큰 폭으로 줄어 중국 경기 침체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금액 면에서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물량 면에서는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의 반도체 수출 실적을 보면 금액은 36%와 28% 감소했지만 물량은 각각 8%,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수출이 물량 지표들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실적이 나오고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도 거의 저점 바닥을 다지고, 정부의 기대대로 8월 휴가철이 지나고 9월부터는 수출이 안정적으로 상승 궤도에 오르게 될지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6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규모도 중국 경제의 위기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 한도를 크게 확대하기로 하면서 조선업 등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사업장에서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확대와 동시에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국내 조선업은 올해 1분기 세계 시장의 40% 수주 금액을 끌어모으며 실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호황기에 진입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14,000명 정도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인력난이 산업 현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 사업장별로 정해진 외국 인력 고용 한도를 2배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외국 인력 전체 채용 규모인 쿼터도 올해 원래 목표치인 11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비자 때문에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하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입국해야 했던 문제도 개선해 최소 10년은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외국인 채용 가능 업종에 지방의 뿌리 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 등도 새로 추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필요할 때 외국인을 상시 채용할 수 있는 등 외국 인력을 더 늘리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 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고용 확대가 내국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경우가 많은 외국인의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인천이 5반석의 극장골을 앞세워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인천은 전반 추가 시간에 천성훈의 선제골로 앞서가다 후반 시작 48초 만에 이승우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종료 직전 코너킥 기회에서 5반석이 헤더로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가 열린 수원 종합운동장에선 경기 도중 싱크홀이 발생해 경기가 10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대전과 전북은 티아고와 송민규가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1대1로 비겼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물오른 타선과 선발 곽빈의 호투를 앞세워 SSG를 10대1로 물리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두산 타선은 상황이 타순 구분 없이 기회 때마다 집중력을 발휘했고 곽빈은 김광현과의 선발 맞대결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완승하며 시즌 10승째를 따냈습니다. KT는 6회까지 1실점으로 잘 던진 벤자민을 앞세워 롯데를 3대1로 누르고 선두 LG와 승차를 6경기 반으로 좁혔고 NC는 시즌 첫 선발 전원 안타와 득점 기록을 세우며 LG에 14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름이 같은 산체스끼리 선발 맞대결을 펼친 대전에선 기아가 한화에 4대1로 승리했고 선발 안우진이 삼성전 5연승을 달린 키움은 7대4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원로 배우 손숙 씨가 연기 인생 60년을 기념하는 연극 토카타 무대에 섰습니다.
손 배우는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며 이 연극이 생애 마지막이라고 해도 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끼는 반려견을 떠나보낸 한 여자와 인공호흡 장치를 달고 사경을 헤매는 남자, 그리고 춤을 추는 사람. 극 중에서는 서로 만나지도 않고 제각각 허공에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세상엔 우리 둘뿐인 것 같았지. 그때는 우리 둘뿐이었거든요. 남자의 대사하고 여자의 대사가 들어보면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놓치면 그 전혀 좀 이상한 연극이 되니까 정말 집중력이 필요한 연극이었던 것 같은데. 음악 용어인 토카타는 접촉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된 단어. 코로나19로 인한 관계의 단절과 죽음, 이별 등에 관한 연극으로 손숙 배우의 데뷔 6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오래된 실내화를 신고 오래된 소파에 앉아. 이게 좀 과할지 모르지만 이 연극 끝나고 나는 그냥 죽어도 오케이. 또 그런 생각? 저는 저 나름대로는 들었을 만큼 굉장히 애착이 가는 작품이었고. 손숙 배우는 대학생 때인 1963년 삼각 모자의 주인공으로 첫 무대에 오른 뒤 어머니,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 등 수많은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더불어 영화와 TV에서도 맹활약하면서 한국의 대표적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연극에서처럼 지난해 말 남편을 잃었고 이후 부상으로 석 달간 거동도 제대로 못했지만 노 배우는 이제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아픈 얘기인데 그게 연극에는 어떤 면으로 도움이 됐다고 할까? 그래서 삶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네. YTN 신웅진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머그샷을 올리며 퇴출 2년 반 만에 옛 트위터인 X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 머그샷을 올리고 선거 방해, 항복은 절대 없다는 문구와 자신의 대선 캠페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트윗은 올라온 지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6천만 조회수를 넘었고 좋아요를 누른 사람도 7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의 크렘린궁은 프리고진의 죽음의 배후에 크렘린궁이 있다는 서방의 추측에 대해서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프리고진 사망 배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현재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밝힐 수 있는 팩트가 거의 없고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막바지 폭염입니다. 전남과 중부 일부, 영남에 폭염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광주와 대구가 32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고요. 낮 동안은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공기는 꽤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4.1도, 대구가 22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1도, 청주와 대전 32도, 대구와 창원도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